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이 이번 주 토요일인 9월 10일 시행됩니다. 시행일이 코앞이고 헌재의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게 돼서 마음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사위원님들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한 의원님은 3건의 중대 사건의 피고인이 된 이후에 법사위를 지원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데 더욱이 인사청문회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청문위에서 배제하라는 제척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인사청문회법 제17조 판례를 준비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의원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마찬가지로 1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채널A와 관련한 권한유착 사건 관련해서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지목하는가 하면 조국 씨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 재판을 하던 중에는 기자회견에 가야 한다면서 재판을 끝내달라고 주장해 법원을 무시했습니다. 최근에는 폐문부제를 악용해 대법원 심리를 2달 넘게 고의로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즉시 양당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이 의원의 청문위원 제척 안건을 추가 상정에 의결한 이후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비치된 서면 질의 답변서 914쪽을 보면 정황 의원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서면 질의 26항은 검찰과 언론 간의 유착관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황 의원이 본인과 관련된 특정 사건에 대해 천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검찰에 전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압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서면 질의나 자료 제출 요구가 법원에 대해서도 있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는 서면 질의나 자료 제출 요구 등 국민들이 보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정부나 사법부에 얼마든지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력은 때로는 이를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존재 자체로서 힘을 갖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면 질의는 그것을 넘어서서 명시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결산심사 이후에 정황 의원과 법무부 장관이 설전을 벌이는 영상이 TV나 SNS를 도배했습니다. 정황 의원이 법사위에 있는 한 이런 모습은 계속될 것입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제척을 결의할 것이 아니라 정황 의원께서 이해충돌 문제가 없는 다른 상임위에 가시면 됩니다.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가 시작될 무렵 민주당은 국토위원회에서 모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삼아 상임위를 파행으로 이끌었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해당 의원께서는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셨습니다. 민주당의 잣대는 왜 상황마다 그 눈금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이런 저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지적이 치졸한 정치적 공격이고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각자에게 예의 염치가 없으면 국회의 권위는 절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의 권위를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셨습니까? 그리고 기동민 간사님 새로 또 신청하셨고요.
김의겸 의원님. 최강욱 의원님에 대한 이해 충돌 관련돼서 여당 의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좀 돌아봐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법사위에는 수사를 받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님들이 다수 참여를 하셨고, 그런 와중에서 뭐 법원이나 검찰에 대한 질의라든지 또는 뭐 자료 제공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늘 이루어져 왔던 바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뭐 영향을 미쳤다거나 그래서 수사나 재판의 결과가 달라졌다거나 하는 평을 또 받지 않아 왔던 것도 우리 법사위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도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재판을 지금 1년 넘게 받고 있지만, 제가 뭐 패스트트랙 관련된 사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본 적도 없고, 또 그런 말씀을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하신 바도 없습니다. 또 이해 충돌에 대해서 거론하셨던 조수진 의원님도 선거법 관련돼서 수사받고 재판 받으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또 조수진 의원님에 대해서 그런 비판도 안 해왔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사례들을 비춰보면 개별 의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적절히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좀 지키고 국민의 상식에 맞게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법사위를 잘 운영해 왔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최강욱 의원님에 대한 사례를 거론하시는데, 최강욱 의원님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에 대한 좀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원활하고 원만한 그런 법사위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법사위 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만은 같은 레파토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꽃노래도 한두 번이죠. 같은 노래를 이렇게 약간의 변주를 가해서 계속하는 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법에 조수진 의원께서 17조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검찰총장 후보자와 최강욱 의원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를 해서 검찰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최강욱 의원이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후보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들 그게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수진 의원께서 자신의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가벼운 사안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으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미 전반기 법사위원 때 뭐 장제원, 이은재, 아니고 이은재 의원은 그 전이겠군요. 윤한홍 의원 뭐 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왜 최강욱 의원만 이렇게 유독 그야말로 조리돌림을 당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조명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돈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돈과 직결된 문제를 본회의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상임위에 걸리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지금 사범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하고 지금 최강욱 의원, 아니 한 번이라도 최강욱 의원이 자신의 문제와 관련돼서 항변을 하거나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오히려 최강욱 의원이 훨씬 더, 오히려 저는 동료 의원으로서 저렇게 세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법원과 검찰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최강욱 의원이 어떤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발언을 했는지 지적을 하시고, 차라리 그 발언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더 동료 의원에 대한 존중과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쯤 그만하시죠. 네. 그 여러 차례 뭐 동료 의원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여러 좀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의겸 의원님이 기소하는 순간 검찰 손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강조하신 게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은 최강욱 의원은 지금 3건의 사건이 법원에 있습니다. 계류 중입니다. 1심 사건 하나, 이것은 최근에 징역 10월이 구형이 돼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 받은 사건이 현재 2심인 항소심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의 이 자격상실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이 업무방해죄가 1, 2심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차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생했지만 폐문무죄로 송달이 안 됐다. 이러한 좀 기사가 나왔고, 본 의원이 대법원에 회신을 해본 바로는 보통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평균 8.85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난 6월 23일 좀 기준으로 해서는 한 2달 이상 이렇게 소송 접수 통지서를 발송받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렸고, 무엇보다도 마찬가지로 공소 유지의 책임은 현재 대법원 사건에도 검찰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어떤 그런 한 건이 아니라 지금 여러 건이 이렇게 특히 민사 사건이 아니라 형사 사건이 지금 계류되고 있는 것은 오늘 검찰총장 결국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을 지휘해야 할 이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매우 이것은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그렇게 보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선고를 앞두고 있는 명예훼손 사건은 이제 채널 A 사건과 관련해서 또한 최광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이거와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지금 검언유착이나 이런 것을 질문하게 된다면 더더군다나 이것은 이해관계에 충돌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매일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최 의원께서 정말 결단을 내려주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 회의에 들어오면서 이런 소모적인 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끼리 서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또 다시 이해충돌 문제를 얘기를 하시더라도 한 분만 그냥 적절한 수준에서 말씀을 주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다짐과 결의까지 했는데요. 제가 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꾸 간사들끼리 합의하라고 그러시니까 협의하라고 그러시니까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을 자꾸 협의를 하라고 그러셔서 좀 답답한 마음 국민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원석 후보자 운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국민들이 흰남노 태풍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계셔서 국민적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오늘 저는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여당 의원님들의 어떤 흠집 혹은 자격 요건에 대해서 공방하고 이 공세를 펼치고 이런 건 봤는데, 여당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법사위 온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벌써 3번째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걸 보고서 이원석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최강욱 의원 청문회로 바꾸는 게 맞겠다. 그게 의원님들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취지에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해충돌 문제 다양하게 많은 논란과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차원입니다. 간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뭔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명확하게 법과 제도로 그리고 관습으로 정리해 주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은 이번 근본 인사청문회에 별 관심이 없다, 계속적으로 정쟁하겠다, 이런 다른 말씀 아니신가 싶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국민들께서 많이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심도 흰남노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검찰총장 후보자가 제대로 된 검찰관을 가지고 국민들을 제대로 섬길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증거와 법리만으로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해야 될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뭐 12시까지 한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인데 회의 시작할 때부터 이런 문제로 오전을 내내 보내는 것이 과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이원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는 국민적 도리인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자꾸 특정 개인 의원에게 결단하라고 하는데 그런 결단 강요하지 마시고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 주시지 않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원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고유의 영역에 우리 법사위가 진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재척 회피 문제로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기동민 간사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능한 방법으로 이 부분들 이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해 충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 충돌된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위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조명희 의원, 우리 당의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해결하지 못한다라면은 다른 부분을 해결할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이해 충돌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그 자체로 이미 이것은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현재 우리 인사청문회법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인사청문회법에 회피하거나 또는 회피하지 않는다면 재척 여부를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스스로 회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신상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여쭤봐가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한다라면은 재척 여부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청문회를 마무리를 하고 또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 국회에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그 업무 중에서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오늘 이 위원회의 그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회피, 재척 표결 이걸로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다라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그 회의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윤리위원회 판단을 한번 받아서 그러면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규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는 해결 좀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해결을 위원장님께 촉구합니다. 고장난 레코드가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뭐 설마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들 하시는군요. 어떻게 한 분이 빠졌다 했더니 결국 마지막까지 다 하시고 그 똑같은 얘기, 논리적으로 빈약한 얘기, 과거를 무시하는 얘기, 본인들을 돌아보지 않는 얘기, 작은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뭔가가 있는 것처럼 심지어 침소봉대까지 합니다. 본인 사건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하고 발언을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의원이시고 법전 출신 맞습니까? 제가 서면 질문 요구한 거 요거 지금 딱 2줄에 3줄짜리 답변이 있는 건데 검찰과 언론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방지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사건에 대한 압력이고 이게 이해관계의 충돌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권원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TV조선의 왜곡된 의도가 뻔한 보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독자적인 정치적 견해로 이루어진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시고 반성하시는 점은 분명히 있었습니까? 과거에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고소하시고 지금 그 당의 대표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사실을 배제하고 2년 전부터 뻔히 있었던 일, 더군다나 저보다도 더 열심히 제 재판에 관한 사실관계를 주워 섬기면서 그 최강욱 있지도 않은 의원님, 얘기들을 최강욱 의원님,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 좀 말씀하시면 정제되게 점잖게 좀 해주십시오. 의원들 발언에 대해서 주어 담으면서 말씀하는데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발언 최강욱 시간입니다. 의원님.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말씀 좀 정제되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계속 반복하셨던 그런 모욕적인 발언과 품위 없는 발언을 제가 언제까지 감내하고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신 사실이 도대체 어떤 사실관계에 기반한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건이 3건의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 맞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대통령이 되신 분께서 직접 지시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분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행위를 옹호하고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건 치졸한 정치 공세가 아니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좀 자중하시기 바라고, 고장난 레코드가 또 아무런 근거 없이, 레코드판도 없이 해적판 불량 레코드에서 돌아가는 레코드는 그만 좀